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문제, 오늘은 중등부 3번 그리고 초등부 4번이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중등부는 3번 올랐고 초등부는 4번 올랐어요. 물탱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지만 조금 생각하면 의외로 또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한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문제는 자, 세로 길이가 n이고 가로 길이가 m, 높이가 h인 물탱크가 있다. 여기 요 물탱크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h고 가로 m과 n이에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에는 벽이 다 설치됐어요. 칸마다 각 칸의 칸에는 물높이 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각 칸에는 4개의 벽이 있는데 각 벽 내부에는 최대 1개의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서리에는 구멍이 없고 이게 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도 있고. 그래서 자, 여기 예가 나와 있어요. 그림 1에서 구멍 있는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구멍의 위치를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세로 2고 3이죠. 요로 이제 여기에서 여기는 높이가 1이라는 거예요. 1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는 3의 높이가 3이고 요 벽마다 요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모든 구멍을 마개로 막아서 새지 못하게 하고 급수장치를 통해서 전체를 다 채웠어요. 이게 이 예에서는 높이가 5니까 5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꽉 찬 후에 구멍을 막고 있는 막대를 제거하면 물이 쭉 빠져나가다가 이제 멈출 거예요. 그죠? 물이 이제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멈췄을 때 여기 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예제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1이 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구멍이 4고 여기 3이니까 이쪽으로 다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3이 남을 거예요. 여기는 자, 우선 여기 요거부터 생각해. 요건 2 열로 빠져나가고 2가 남겠죠. 여기는 열로 빠져나가고 3이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2지만 이쪽으로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4가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1, 2 빠져나가서 4가 남을 거예요. 이거 왜 4가 남냐면 여기 높이가 4이기 때문에 여기 구멍은 2지만 4가 남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남은 물의 양은 얼마냐면 17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문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여기 이제 입력 조건이 뭐냐면, 일단 NHM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각 벽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첫 번째 가로벽에 설치된 구멍 정보를 m개의 정수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렇게 여기 n이고 m이니까 입력되는 것은 요게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입력받고 요렇게 세 개 입력받는 거예요. 세 개. 그러니까 요게 세로가 2라면 세 번을 받아야 돼요. 행정보를. 그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세로 정보도, 여기가 3이니까 4개를 받아야 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야 돼요. 여기 이제 입력, 형식 그거요. 구멍이 없는 경우는 마이너스 1로 표시한다 그랬고. 그래서 가로벽에,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벽에 설치된 거 m개의 정수를 받는데 맨 끝에는 n 플러스 1줄에 걸쳐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n 플러스 1개를 받는 거예요. 세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갖고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한번 요 입력 그 형식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분 문제의 제역 조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는 만점 받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만점 받는 기준으로 하는데 만점을 못 받는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60점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의 개요가 뭔지 보죠. 물탱크의 크기하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죠. 그리고 각 구멍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뭘 구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물의 총량, 즉 부피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자, 입력 자료를 볼게요. 입력 자료는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러니까 n과 m과 h가 들어오는데, 이게 최대 100점을 맞으려면 뭐냐면 nmh가 전부 1000이에요, 최대가.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벽에 설치된 구멍이 m 플러스 1 곱하기 m개가 되겠죠. 가로벽은. 그 다음에 세로벽에 설치된 구멍은 n 곱하기 m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요건 이제 그림 가지고 한번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한번 그냥 그림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시각 복잡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게요. 자, 일단 그림을 보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요, 가장 낮은 것부터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일리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바깥에서 제일 작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작은 거. 제일 작은 것은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가 냐면 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1 높이가. 그러면 이 주변에 3은 이제 바깥으로 3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3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이제 다 새 나갔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돼. 1이라는 걸 구하고 나서 여긴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요 2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높이 확정을 할 수 있어요. 2라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제 확정 지은 곳은 바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바깥. 그죠? 그리고 여기 구멍이 없는 것은 높이가 얼마라고 보면 돼요? 높이를 5라고 보면 돼요, 전부. 5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H가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 바깥에서 가장 작은 것은 어디 있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 3이 있죠. 이거는 어디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먼저 3을 처리하죠. 이 3을 처리하면 요 위치에 3이 남겠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3이 남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요만큼이에요. 자, 여기서 바깥으로, 어디에요? 여기 3이 제일, 작죠? 바깥에서.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확정을 줘요. 그럼 여기도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여기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제일 작은 거. 바깥에서 제일 작은 거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가 되니까, 여기에는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4. 여기는 4가 되는데,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4인데, 여기 구멍이 2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2가 있지만 사실 이 2는 역할을 해요, 못해요. 이쪽으로 2를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높이가 4 이상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멍은 2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4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도 못 나가고 이쪽으로도 못 나가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빠져나가는 쪽, 제일 낮은 쪽, 여기가 4니까 요 구멍이 4라고 생각하고, 남은 여기에서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1이 빠져나가서. 1이 빠져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다 더하면 17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단거리 구하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해법이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확정을 줘 나가는 거죠. 요거 이제 근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60점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이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풀이는 전체 물탱크에서 바깥에 접한 구멍 중 가장 작은 구멍을 찾는다. 그죠? 바깥에 접한 구멍이에요. 거기서 제일 작은 걸 찾아서 그 해당 위치를 양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멍 min h를 찾았으면 그걸로 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리고 그 해당 위치는 이제 바깥으로 치는 거예요. 바깥으로 치고
그 남은 것들 중에서 이제 바깥에 연결된 것 중에서 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연결된 구멍 중 미네치보다 작은 구멍을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미네치를 했는데 걔를 바깥으로 하면 그하고 연결된 애들은 미네치보다 더 작더라도 그 작은 만큼으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미네치로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2지만 사실은 4로 바꿔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 복잡도는 확정해야 하는 위치가 전부 n 곱하기 m 있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가 n이고, 가로가 m이니까 n 곱하기 m만큼을 반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위에 모든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복잡도는 뭐에서 냐면 최소값을 찾는 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구멍을 하나 찾을 때마다 모든 지를 다 탐색한다면 n 곱하기 n을 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는 n 곱하기 m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nm이 크기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크기가 클 때는 천같이 이렇게 큰 구멍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에 만약에 이게 nm이 굉장히 너무 커서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작은 구멍을 찾는 방법을 좀 달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해법은 뭐냐면 우선순위 q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가장 작은 구멍을 찾는데 요거 시간 만에 찾아내도록 해야 돼요. 우선순위 Q가 그 역할을 하는 자료 구조예요. 요거는 이제 코드를 하면서 잘 생각을 해볼 테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시간 복잡도에 따라서 점수를 얼마 받을 수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보면 일단 지금 이거는 그 반드시 우선순위 Q를 쓰지 않고서는 그게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NMH가 전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이 1000 곱하기 1000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만 번을 하는데 하나 할 때마다 이거를 다 돈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여기 요 문제는 문제 4번은 어때요? NM이 50이래요. 50. 그래 이거는 간단하겠죠. 50 곱하기 50인데 그럼 얼마예요? 2500이잖아요. 2500에 제곱을 해도 충분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NM은 1000이지만 H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들었다 안 들었다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물이 1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 그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또 맞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n이 1이니까 요거는 n이 1이니까 h가 1000이라 하더라도 1 곱하기 1000이니까 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n이 1이니까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분 6점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뭐 세로 벽에는 구멍이 없다. 다시 말해서 물탱크 세로벽에 대응하는 구멍의 입력은 모두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없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버리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 우리는 이거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우선순위 Q에 대한 게 코드를 보면서 너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서 60점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0점만 확보해도 아마 금상 이상은 받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지도한 학생이 이 문제까지 맞춰서 만점을 받았거든요. 만점을 받아서 대상을 받았는데 만점 받고 그 다음에 300점 넘은 학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부분 점수만 맞았다 해도 1, 2, 3번까지 다 맞추고 이 문제 부분 점수만 맞으면 금상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부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등부에서도 이게 만점 받은 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못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부분 점수를 노려야 돼요. 만약 시험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만점 받는 거를 학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요거를 코드 작성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생각해요. 우선순위 Q라는 건 뭐냐면
Q는 알죠, Q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들어갔다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건데, 우선순위 Q는, 값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먼저, 나오도록 한 Q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요. Q의 구조는 뭐냐면 위치. 그러니까, Q에다가는 위치니까 좌표예요. 좌표고 해당 어느 위치인지 좌표를 넣고 좌표 그리고 높이를 넣을 거예요. 높이. 어느 높이에 어느 좌표에 현재 높이가 얼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깥 부분만 먼저 하는 거 이거. 이거는 어디 영향을 미쳐요? 이 좌표잖아요. 1에 1이잖아요. 요거는 1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0부터 상관은 없지만 자 1에 1이에요. 1에 1이고 1에 1인데 높이는 얼마냐면 높이가 얼마야?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Q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보면 뭐예요? 요거는 5예요, 5. 그죠? 5인데, 그러면 이건 1에 2에 5인데, 5짜리는 생략할게요. 5짜리는 어차피 여기서 안 나오니까, 1에 2에 5도 놓이 되는데, 아니면 안 넣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건, 1에 2에 5인데, 여기도 1에 3에 5죠? 5인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요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물이 아직 바깥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아직. 바깥 부분 하는 거, 여기는 뭐예요? 2의 1이죠? 자, 2의 1에 4를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2에 5예요. 요것도 생략을 할게요. 2의 3에 2.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 여기도 1에 1이에요. 1에 1에 5예요. 1에 1에 5를 넣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에 1에 5 이것도 생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에 3 1에 3에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5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5까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5짜리는 빼고 이제 이렇게 Q에다가 넣는 거예요. 우선순위 Q에다가.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 Q는 뭐냐면 맨 꼭대기에 10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구조. 여러분들 우선순위 Q하고 10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그거 원리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Q에다가 넣으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높이가 제일 작은 거를 먼저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얘가 맨 위에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1에 1에 요 높이가 1이니까 1에 1에다가 2를 여기 확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체크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바깥이 돼요. 여기 체크를 하면 다시 얘하고 얘가 바깥이 되죠. 이거를 또 Q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5니까 생략을 하고 요것만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누구를 영향을 받죠? 2의 1이죠. 2의 1이 이제 3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1에 3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작은 게 어떤 거죠? 제일 작은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게 뭐가 나오냐면 2에 3에 2가 제일 작잖아요. 얘가 맨 위에 올라온다고요. 우선순위 Q를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항상 폼은 돌면서 찾아야 되는데 폼은 돌면서 찾으면 이제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 돌면서 찾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2에 3에 2가 맨 올라오게 돼 있어요. 2에 3에 2가 올라오면 그럼 2에 3은 어디? 여기잖아요. 그 여기를 2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2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결된 여기하고 여기도 Q에 넣어요. 근데 5니까 지금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넣는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빠졌고 그럼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어디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이 중에서 하나가 올라올 거예요. 얘가 올라왔다면 1에 3이 먼저 올랐어요. 1에 3. 1에 3이 올랐으면 여기다 3으로 확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여기가 바깥이 되죠, 이제.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에 2가 되죠. 1에 2에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작은 거 누가 올라오겠어요? 얘가 올라오겠죠. 얘가 올라오니까 2에 1에 3. 2에 1에 여기가 3이 되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 요거,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에 2에 5를 넣으면 돼요. 근데 2에 2에 5도, 여기 5니까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겠어요, 이제. 이 중에서 하나 올라오겠죠. 그러면 2에, 잠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의 1에 3이 나왔는데, 여기 2의 1에 4가 또 나올 거예요. 2의 1이 또 나와요. 근데 얘는 2의 1은 이미 구한 것은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애가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게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얘보다 작은 게 또 하나 또 나와요. 근데 2의 1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는 거,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4, 1의 2에 4가 있죠. 그럼 1의 2에 4를 확정을 줘요. 그리고 확정을 짓는데, 그리고 이제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야, 이때 주의를 해야 돼요. 1의 2,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2의 2에 2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2를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높이가 4인데, 여기로 2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높이가 4니까, 4보다 작다면, 이 높이를 4로 해줘야 돼요. 2가 아니라 4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4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가 4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래도 그쪽이 높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까지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4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에 2에 4. 요거를 체크하고 4가 하면 끝났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Q에 있는 게 이제 5까지 다 끝날 때까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다 체크가 끝날 때까지 이게 돌면 전체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홈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제일 작은 걸 찾아 나갈 때는 시간 복잡도가 그 n의 4제곱이 되지. 결과적으로 nm이 같은 거라고 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n 제곱에다가 로그 n이 되겠죠. 로그 n 제곱.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프라이어티 Q까지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이제 설명해 주는 거를 익혀서 그대로 쓰면 돼요. 이제 자, include 적어 놓고 자, 1010으로 이제 nn이라고 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값을 우리가 이제 디버깅 같은 거 할 때는 요거를 이제 10이나 이렇게 줄여놓고 해서 디버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제출할 때 요것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nn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n하고 m하고 h 입력받을 거죠. 그 다음에 ans는 결과 값을 저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h는 뭐냐면 rh는 행에 그러니까 가로구멍이에요. 가로구멍이고 ch는 세로구멍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체크 n은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게 바깥인지 아닌지 이미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지 값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가 이미 값을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체로 해서 요거는 이제 위치하고 높이 요거가 뭐냐면 우선순위 큐에 넣을 거예요. 어느 위치에 얼마짜리 구멍이 있다.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정렬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작다 이거를 할 때 요거는 return h를 기준으로 했다. h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h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작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return h가 r.h보다 크다라고 해서 리턴을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프라이어티 큐 있죠. 힙의 기본적인 뭐가 뭐냐면 맥스힙이에요. 맥스힙. 프라이어티 큐가 맥스힙으로 되어 있어요. 맥스힙이라는 거는 제일 큰 것이 맨 위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게 맥스힙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요거를 작다를 거꾸로 큰 거를 리턴을 시켜버리면 이게 반대로 되죠. 그래서 민입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일 작은 게 맨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호를 여기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0을 쓰게 되면 프라이어티 Q를 쓰게 되면 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티 Q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프라이어티 Q하고
요 데이터형으로 해서 Q라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값들을 계속 넣으면 항상 탑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H가 제일 작은 것이 항상 맨 위에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탑에. 이런 식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거 이제 원리만 잘 익혀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 요거는 뭐냐면 Q에다가 넣는 거예요. Q에다가 넣을 때 뭐 조건을 따지고 막 해서 다른 데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넣는 거는 값만 던지면 얘가 알아서 이미 들어간 거면 빼고 이렇게 이제 알아서 체크를 하고 넣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RC 위치에 해당 좌표에 H 높이를 해서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이미 체크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체크가 돼 있는 곳.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끝난 곳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리턴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Q에다가 넣는 거예요. Q에 넣는 형식은 Q에 푸시하고 해당 그 좌표값과 값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내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생성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11에서는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넣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넣는 것은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푸시만 호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받는 거, 입력도 복잡하니까 입력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입력만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NMH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은 위쪽 아래쪽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줄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봤잖아요. 여기 이제 요게 두 줄이라면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요게 이제 하나 더 만들어졌네. 이렇게 두 줄, 세 줄을 받으잖아요. n이 2라면 n 플러스 1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n 플러스 1개를 받는데 오른쪽으로 m개를 받는 거죠. m개를 받는데 그래서 RH, IJ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이건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그냥 높이를 H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구멍이 없다는 거잖아요. 구멍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H까지 담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에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H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세로 방도 마찬가지죠. 세로는 어떻게 돼요? 세로는 n개를 받는데 n줄에 걸쳐서 받는데 오른쪽으로는 한 개가 더 많겠죠. 왼쪽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개를 받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ch ij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게 나오면 h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일단 바깥 부분이 있잖아요. 바깥 부분은 먼저 이제 그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넣는 거예요. 큐에다가 여기 보면 1부터 n까지 가면서 푸시 i1 ch i1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다 열어 놓을게요. 그리고 요렇게 열고 그 다음에 요건 다 열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자 요렇게 다 열어 놓고 뭐냐면 아까 이제 2,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자 뭐냐면 1부터 n까지 가면 여기에요. 이거 그죠? 푸시 i의 1 요 i의 1 얘잖아요. 여기 얘는 이쪽 구멍으로 열린다는 이쪽 구멍으로 물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i의 1이에요. i의 1에 ch i의 1 얘가 i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i의 1 넣고 그 다음에 i의 m은 여기에요. 얘도 이쪽 구멍 여기 이쪽이 바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넣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하나 둘 셋 3까지고 여기는 오른쪽은 자기 좌표보다 1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I0은 뭐냐면 여기에 여기. 여기하고 여기는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미리 체크를 해놔서 여기는 바깥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체크되는 거는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구멍 요거를 넣어주고 여기 바깥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는 m까지 가면서 이쪽으로 m까지 가면서 1의 i 여기죠. 여기에다가 이 구멍 등록하고, 여기는 이 구멍, 여기는 이 구멍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등록하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 그죠? 여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1번, 2번인데 얘는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RH n 플러스 1에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록하고 이거를 요것들을 전부 Q에다가 넣는 거예요. 바깥에를. 그죠? 바깥에 넣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그죠? 이게 이거예요. 얘는 여기를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바깥이라는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바깥. 체크가 된 곳은 이제 바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결정이 되는 곳은 이제 바깥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쪽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하면서 입력 다 끝내고 바깥에 표시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큐에다가 외곽에 구멍 있는 거를 다 이제 프로젝트 큐에다 놓아놨어요. 그럼 이제 그 큐에서 제일 작은 거를 꺼내서 이제 걔부터 그 위치를 확정을 하면 되겠죠. 이제 메인을 작성해 볼게요. 메인은 자, 메인에서는 입력파, 인풋은 아까 함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TMP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뭐냐면, 일단, 탑에 있는 걸 받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int rch는 이제 요거 값을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큐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다 이제, 다 처리가 끝날 때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체크된 게 없을 때까지 해도 돼요. 체크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체크를 없애버려도 되고. 그래서, 일단, 제일 작은 거는 뭐냐면, 제일 작은 값이 어디 들어오냐면, 이제 큐의 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탑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작은 거예요. 걔를 TMP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걔를 이제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큐에 팝하면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tmp.r, tmp.c, tmp.h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 번 써야 되는데 귀찮기 때문에 rch에다가 요거 옮겨 담은 거예요. 요거는 r에다가는 tmpr, c는 tmpc, h는 tmph 이렇게 해서 옮겨 담고 코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큐에 있는 걸 꺼내 나왔더니 rc가 이미 확정이 돼 있네요. 체크가 돼 있네요.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컨티뉴 다시 가서 처음에 가서 다시 또 이제 큐에 있는 것도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처리가 끝난 거라면 더 할 필요가 없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얘는 확정을 지을 거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다른 데서 또 하지 못하도록 확정을 짓고 이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등록을 하면 돼. 높이를 이제 확정을 지니까 ANS 더하기는 JNS에다가 H를 이제 더해야죠. 답에다가 해당 위치는 이제 체크를 해놓고 true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답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기 주변에 이제 를 등록을 해야 돼요. 주변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R- 위에 쪽이죠. 자기 위에 쪽. 위에 쪽에다가 그러니까 위치가 R-1, R-는 위에고 그 다음에 C고 요거는 이제 맥스는 뭐냐면 H고 거기에 있는 구멍이 RC예요. 위에 쪽이니까. RC인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높이보다 얘가 더 작다면, 내 높이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H와 RH, RC 중에서 더 큰 거를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이제 나를 4를 확정하고, 그 구멍은 2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4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서 더 큰 걸로 보내면 아까 푸시 함수에서는
얘가 이미 등록이 돼 있다면 안 할 것이고,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이 값을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에요. 이건 아래쪽. 아래쪽은 H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R 플러스 1이죠. 요거는 아래쪽이니까 그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는 위니까 R 플러스 1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왼쪽이에요. 왼쪽이니까 왼쪽도 마찬가지로 맥스 H에 CH RC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C 플러스 1이 되겠죠. C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등록을 요 4개를 푸시에서 큐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고 이미 들어가 있는 애는 푸시에서 알아서 걸러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하면서 큐에 있는 게 다 끝날 때까지 그럼 모든 벽을 다 처리를 하고 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NS에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ANS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ANS를 출력하고 그럼 끝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제 100점짜리 코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냐면 프라이어티 큐를 모른다면 여기서 그냥 항상 이렇게 이제 Q.점 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복문을 통해서 지금 큐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찾아내서 그죠? 걔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6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거 말고도 간단한 코드를 한번 해서 60점짜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익혀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